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간히 비가 뿌려지면서 예상했던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기분입니다. 문제는 태풍입니다. 태풍 쏠리기 제주는 이미 영향권에 들어있고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까지 상륙해서 금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는 그런 예보입니다. 태풍 대비 단단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오늘 35도, 그런데 내일부터는 33도 이내가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태풍만 잘 비껴가면은 이제 주말이 지나면은 상당히 선선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늦더위 여유 있게 물리치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북사무소 제재 위반 아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 행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재 면제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독자 판단으로 개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건에 관해서는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 중이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남북관계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죠. 미 행정부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연락사무소 문제에서 나홀로 과속을 하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도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집값 오른 만큼 공시가 더 올린다,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서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정 부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공시지가 또 세금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과 분당, 신도시 등의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집값이 1년 새에 너무 많이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시차를 두고 올렸지만은 내년도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이 오른 만큼 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보유세 등 세금도 대폭 오르게 되어 있는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심규원 건국대 교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면서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할 방안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뭐든지 한쪽만 좋을 수는 없다는 게 또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이번에는 뉴스 자켓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4대 보험료도 올라, 이런 내용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추가로 들어가는 4대 보험료의 상승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한 명당 노사가 매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은 29만 7,422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노사는 25만 3,825원가량을 부담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도 실제 17.2% 오른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노동자 한 명당 국민연금 2만 원, 건강보험료 15,000원, 고용보험 3,000원, 산재보험 4,000원, 장기요양보험료 1,000원 등 4만 3,000원이 올랐습니다. 이 중 회사는 절반가량 부담하기 때문에 한 명당 2만 1,500원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이런 4대 보험료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만은 자본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영세 기업이라면은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98.4%가 이들 중소 또 영세 기업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용 경총사회정책팀장은 독일, 프랑스보다 복지제도 도입이 늦은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도 지금처럼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서 일자리 갈등 요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주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1만 8,419명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공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또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눌러앉은 불법 체류자 32만 명을 합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130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이삿짐센터, 식당, 주방, 건설 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서울 종로 한 식당 사장은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 홀 서빙은 한국인을 쓰고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는 주로 주방에서 일한다면서 3D 업종,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이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처럼 내 외국인 간 일자리 갈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 상일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 한국인 근로자는 20, 30대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고 오면서 5, 60대 한국인 근로자는 일감을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밀려서 일자리를 뺏긴다는 게 수긍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죠. 먼저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기업 담합 조사. 두 번째 볼턴 문 대통령이 1년 내 비핵화 제안했고 김정은 예스라고 답해.
예스라고 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빨리 실현해야 되겠네요. 다음,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사퇴. 금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스스로 정했던 설정 총무원장이 결국 사퇴하고 산중으로 들어가겠다,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번째, 얇아지는 유리지갑 4대 보험료 부담 11년 새 2배 늘었다. 다음,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했다. 네, 김상조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재취업 비리를 사과한 것을 두고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대. 끝으로 4만 원 내던 전기료 이번 달 19만 원 정부의 뒤통수 맞았다. 한국전력도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전기료를 깎아줘야 되는데 엄청난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게 한국전력의 현실이죠.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쁜 뉴스는 금요일 오후쯤 슬그머니 발표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금요일 오후쯤 되면 사람들의 뉴스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안 좋은 뉴스나 국민들에게 질타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이때 슬그머니 내놓는다는 홍보 담당자들의 불문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비리 검사 사건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슬그머니 금요일에 내놓는 기사 때문에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불안한 금요일이라고 기자들끼리 수군댄다고 합니다. 아빠가 외출했을 때 슬그머니 다시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는 어느 중학생의 전략과 좀 닮았네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건청 시인의 깊은 우물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물은 깊었다. 찬물이 고여 있었다. 우물 안쪽으로 쌓아 올린 돌 틈에선 검푸른 이끼가 자라고 이끼에 서린 물방울이 툭 떨어져 투명한 소리로 울리곤 했다. 한나절 우물에 귀를 대고 있으면 떨어진 물방울 소리들이 소리끼리 어우러져 한편의 시로 울리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우물은 우물가에 달개 장풀이며 여귀, 질경의 풀들도 기르면서 자잘하고 여린 꽃들로 박새나 노랑 텃새 매들을 불러 지저귀게 했다. 그 우물은 깊었다. 하늘을 향해 까마득한 바다까지 열어놓고 있었다. 네, 이건청 시인의 깊은 우물이란 시였는데요. 지금도 조금 떨어진 시골에 가면은 우물이 있죠. 상당히 깊습니다. 도래박도 있고 우물은 신비의 존재였습니다. 달의 그림자도 비치고 좀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물은 상당히 신성시 되었던 우리 조상들의 식수였죠. 찬물이 고여있고 깊은 물속 얼굴이 비치고 달빛이 비치고 시인은 한편의 시를 길어올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물에서 느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이건청 시인의 깊은 우물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내 휘발유값 또 최고 기록.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올라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값 등이 상승한 가운데 기름값마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보통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일주일 새 1.9원 올라서 리터당 1618원 사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데 12주째 1600원대 고공행진 중입니다. 경유 역시 전주보다 리터당 1.9원 오른 1419원 이전으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2.1원 오른 1704원 이전을 기록했고 대구가 1.8원 오른 1592원 이전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의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돼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중 지폐 셋 중 하나는 5만원권. 5만원권이 시중에 풀린 지폐 셋 중 하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만원권 지폐 발행 잔액은 90조 12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502억 원 증가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유통된 5만원권의 발행 잔액이 90조 원을 넘은 것은 올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장수 기준으로도 5만원권이 18억 장으로 가장 많은 전체의 34.9%를 차지했습니다. 5만원권을 차곡차곡 집에서 이렇게 모은다는 사람도 있는데 5만원권이 풀리자마자 상당히 이렇게 개인 소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어느 신문의 서평란을 보다가 돈이 들어오는 말투, 부자가 되는 말투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말투가 돈을 들어오게도 나가게도 만드는구나. 새삼 말의 표현이라든가 적절성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나에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말투만 바꿔도 친구가 생기고 운이 찾아오고 돈이 따라온다고 한대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뜻한 말투, 기분 좋은 말투, 재미있는 말투로 시작하는 하루 되어보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